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출근길 휴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퇴근길에 보다가 출근길에 만나니 반가우시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별 특별한 이슈가 안 나왔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본가에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다녀오냐고 오늘 출근길 시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IMF의 라이스 대변인이 미중 관세 철폐가 합의되면 기본 경제 성장 전망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중 관세 철회 부분에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든 관세 철회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술렁술렁이고 있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HLB 같은 경우는 총정리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기도 간단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출근길이니까.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돌파한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원봉, 갭상승 나온 다음에 4원봉 나오면서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양봉 세워준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양대 시장 괜찮았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세 철폐 중요하다라고 IMF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금융 서비스 그리고 뭐 자동차 부분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뭐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강요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미친 거죠. 어떻게 남의 나라 기술력을 다 지들 거라고 우기는, 지금 2019년에 그게 가능한 일이나 가당키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역 협상할 때도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항상 들어가죠.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이런 게 항상 들어가는 거죠. 중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건 뭐 자기네가 인심 쓰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 지금 기업 진출할 때도 50대 50으로 합작법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한 쪽이 아니다 싶으면은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죠. 엔터 쪽도 그렇고 게임 파노 같은 경우도 안 내주고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노는 많고, 기술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뭐 워낙 IT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IT 뭐 자동차 뭐 화학 이런 쪽으로 해서는 진출하면은 다 강제적으로 지네 기술력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기술력 넘기라고. 미친놈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횡포도 이게 지나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왔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세 철회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제가 7일날 말씀드렸죠. 중국의 7일날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이 이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유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으로 이제 뭐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유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합의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해놓고 이제 합의 달성이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동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렸죠. 아니 중국에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 철폐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중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니네가 양보하는 만큼 관세를 연기하고 줄여주고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트럼프는 원래 협상
완료 때까지는 압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압박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미중이 뭐 말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중국은 최대한 양보를 덜 하고 싶고 미국은 양보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둘 다 급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터 나바로 국장은 뭐 꾸준합니다. 12월 중국 수입품 관세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단계 합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 이건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증시죠. 자,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150포인트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130에서 2175포인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뭐 좀 봐야겠죠. 이거는 이번에는 옵션 만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미중 관세래. 그 1단계 합의로 해서 관세가 뭐 연장되고 관세 부과하는 게 그래서 조금 지연되거나 철폐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이 중요하고 언제 되느냐. 지금 좀 밀렸잖아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되면서 칠레 폭동 때문에 취소했다고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만기에도 위쪽 방향을 조금 막고 있어요. 21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좀 막고 있어서 만약에 돌파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눌려야 되는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그래봐야 목요일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급이 변화한다면은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나쁠 건 없어요. 다음 때까지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도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12월까지는 뭐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무난하게. 밑으로 밀리면은 하락 추세가 아니고 이거는 조정이다, 짧은 조정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급 요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강하게 치고 가기 어려운 수급이니 옵션 포지션이 변경되는 게 좋습니다. 상방향을 좀 구축해 놓고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좀 열어줘야지 좋아진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양호했죠. 우리나라 시장 상승한다면 꾸준하게 조정을 강하게 받지 않고 상승도 강하게 나오지 않아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건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먼저 삼성전자. 자,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좀 밀리면서 52,500원 아래로 밀리면서 또 우려감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5만 원 위쪽에서는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하고 매물대가 좀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51,500원 부근 흔들기가 나온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11선 부근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하다,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1선 터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약하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수급 동향에 대해서 금요일 날 외국인이 좀 매도했는데 150만 주나 매도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삼성전자가 150만 주 정도 매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거고 자, 이게 하락 추세를 이끌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 얘네가 사놓은 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1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중간에 잠깐 줄이긴 했지만 꾸준히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얼마? 1억 주를 매수했다. 여러분 1억 주를 매수했는데 뭐 이틀 다 합칠게요. 이틀 동안 뭐 200만 주 좀 넘게 매도했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티가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1억 주 중에서 한 2천만 주 이상? 한 3천만 주? 이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이네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에이, 1억 주 중에서 200만 주인데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뭐 별 타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수급동향 같은 경우는. 네, 한 열흘 정도 저렇게 계속 매도하고 중간에 뭐 매도를 강하게 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꾸준히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 우려감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왜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지금은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죠. 매수했다가 뭐 약간 비중 조절했다가 하는 거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66,000원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 구간이다. 돌파했을 때도 66,000원 부근까지 눌리면은 매수하면 된다. 근처 줬죠. 그리고 나서 양봉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갭으로 계속 돌파하는 거 아주 강하다. 하이닉스 앞으로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 정체할 때는 조정받으면 좋고 73,000원이면은 사야 된다. 이 구간에 이중바닥 그렸죠. 73,000원 구간에서 이중바닥 그리고 돌파. 먼저 한번 돌파했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딜 이슈도 있고 해서 악재를 미리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록딜을 이겨내고 언제 반등한다? 실적이 발표되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안 좋을 수 있다. 네, 실적이 발표되면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재료 노출로 인식되고 향후 업황은 이제 바닥으로 해서 개선될 것이다.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그 이슈 그대로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반등 나온 것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요 하락 추세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잘해줬고요. 82,000원 건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게 주가가 강해지는 지름길이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의 경우 20만원 유지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20만원을 이탈했죠.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선 요 구간이 이제 뭐 하단이 될 수 있고요.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 아래 꼬리 쪽으로 그으면은 요렇게 이어질 것이고 몸통 쪽으로 그으면은 조금 더 가파라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단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밀려야 지가 18만 원 흔들기 정도일 거고 지금 18만 8천 원이죠. 그리고 살짝 내려 한 18만 5천 원 구간 정도 부근만 와도 좋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그동안 이중바닥 찍고 강력하게 올라와서 한 차례 쉰 다음에 쉰 게 없었잖아요. 너무 강하게 올라왔죠. 이 종목도 14만 원 아래까지 밀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쉴 타이밍 잡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강해졌습니다라고 9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양봉이 참 아주 좋았다. 이 양봉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죠. 거래량도 좋았고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거래량 충분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만 원 돌파 시도 나오고 한 차례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해서 급등이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40만 원 구간에서는 지금 조정을 안 받으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거다. 매스가 강한 거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종목은 최소 38만 원 전후 37만 원까지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내려오고 잘 버텼어요. 근데 음봉으로 하루 정도는 밀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미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다고 무작정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조정받는 거 기다려서 매수하고 안 주면은 나중에 좀 더 높은 가격이 되더라도 나중에 사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담으면 돼요.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가격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안 주는 종목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다. 체크하시면 되고, 마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외국인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던 종목이 최근 외국인 수급 요 하단에 보이시죠? 빨간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요 중추절 추석 때부터 말씀드렸죠. 중추절, 뭐 국경절, 그리고 뭐 건국기념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리고 광군제, 광군제부터 시작해 돼 있는 소비 시즌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3단 콤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비 시즌을 이제 뭐 강하게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뭐 추석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뭐 대장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들도 이런 소외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한 번씩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소외주가 간다고 주도주 안 사고 저런 소외주 사야지 하시는 분들 결론적으로는 주도주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상승은. 그리고 소외주는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많이 하락했으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꺾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소외주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말씀드린다. 반등이 나오면은 주도주로 교체하는 타이밍이다. 중국 소비 관련주 워낙 안 좋았으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되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다 다시 손 벌리고 있죠. 왜냐면 기술 뺏어 가야 되니까. 미국한테는 강제 기술 이전 못해도 우리나라는 만만하잖아요, 중국이. 지들은 대국이 우린 소국이라고 하면서 맨날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호구 삼기 좋은 나라니까. 뭐 마땅히 대항도 제대로 못하니까 사드 보복 같은 거 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너무 중국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20만 원 돌파 좋았고 20만 5천 원 돌파 못하면은 매도, 20만 원 이탈해도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혹시나 다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18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20만 5천 원 넘어가면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다행인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 구간 매도, 요 구간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한 다음에 관심 가질 분들은 18만 원 전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안 산다 라고 생각하고 20만 5천 원 넘어가면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가격이 비싼데요? 비싸도 여기를 넘어가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사는 게 매수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18만 원 전후부터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HLB. HLB는 총정리 때 말씀드렸으니까 기존에 매수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성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 진양군 회장님의 기자회견 때 FDA 승인 어렵다라는 발언에 이거는 임상 실패와 같은 주가 하락이 나왔죠. 한가 두 번 나왔을 때 이 종목을 42,500원에서 절반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제 36,500원 위쪽에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갈 강세를 보일 구간 그래서 5만원 구간 갔을 때 갭 메우면은 한번 전략 매도한 다음에 저점 매수해라. 만약에 36,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하면 안 된다. 28,000원까지 이탈할 경우 급락이 한번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21,800원까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사면은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28,0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굉장히 빠른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7, 8만 원 정도 왔을 때 이때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기존의 하락에 대해서 복구된 정도입니다. 기존에 임상이 잘 안 된 줄 알았는데 왜냐면 위약값이 너무 좋아서 안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등이 워낙 잘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결과를 잘 살펴보고 여기저기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네. 유럽 종양학회 가서 보니까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종양학회를 빛낸 신약 세 가지에 뽑히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냥 성공도 아니고 아주 좋은 성공이 나온 거예요. 예상 밖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이 7, 8만 원부터 해서 진정한 시작이다. 임상 성공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넘어가서 11만 원대 있을 때 10만 원 위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좋은데, 이 조정이 최대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15만에서 17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올라서 슈팅성 움직임이 나와서 20만 원을 도전했습니다. 20만 원 갔을 때 말씀드렸죠. 20만 원을 못 넘어간다. 왜? 시총 1위 자리를 넘보는 게 되는데 시총 1위에 가는 거였죠. 그래서 반짝 2번 정도는 시총 1위에 갔다 왔죠. 장중에. 안 된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3차 치료제인지 4차 치료제인지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부 수익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FDA 사전 미팅하고 30일 이내에 최종 회의록이 오게 되고 그걸 참고해서 3차 치료제로 신청할 건지 4차 치료제로 신청할 건지 뭐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청하게 되면은 가능성 높은 쪽으로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3차가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 결과가 온다가 그리고 3차 치료, 4차 치료 어디로 신청한다라는 것은 진양권 회장님께서 또 우리 주주분들께 가장 빨리 또 너무 빨리 하려다가 기자회견 잘못해서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온 적도 있지만 가장 빨리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뭐 잘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기자회견 때문에 신뢰가 한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신뢰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27만 원, 12만 5천 원 사이에서 뭐 이렇게 박스권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수렴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 열흘 전후 남은 거예요. 뭐 24일에서 이제 30일이니까 이제 20일 전후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열흘 전후 남은 거예요. 빨리 나오면 10일 정도, 조금 늦게 나오면 한 12일 걸리겠죠. 그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추격 매수하지 말고 12만 5천 원 부근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왔고 17만 원 못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못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12만 5천 원이 아니고 여기를 건드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잘못하면 깨진다. 그러니까 13만 원 아래만 줘도 양호하다 생각하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아래 줬죠. 12만 9천 원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매매할 때는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HLB 총정리 영상 보세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는 이 구간대에서는 차라리 본주인 HLB를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HLB 생명과학은 제가 요 17,000원을 돌파할 때 HLB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얘는 올라오지 못했다. 이번에 임상이 잘 돼서 성공이 되고로 돼서 뭐 허가를 받게 된다면 HLB 생명과학도 이제 생산 기지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17,000원 돌파하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빨라질 수 있다. 이날 장중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HLB가 아니라 생명과학을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더 좋을 겁니다. 단기 급등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날 못 넘어간다라고 뭐 동일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게 4만 원 중반대에서 매수해서 요 갭 상승 나온 요 부분, 이 부분까지는 메울 수 있다. 그러면은 29,000원까지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 흔들기 나면 한 28,000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시면 추격 매수하시면은 마이너스 40%입니다. HLB도 마이너스 41%라고 말씀드렸죠. 12만 5천 원이면.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40%대에 손실을 안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저라면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이나 줬어요. 저 HLB가 12만 5천 원 줄 때 2만 9천 원을 줬고 그리고 이제 HLB가 13만 원 아래를 줄 때 12만 9천 원까지 늘어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27,750원, 그러니까 28,000원 구간을 주었죠. 말씀드린 그대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이렇게 중간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현재 움직임은 요 하단으로 수렴하고 있죠. 삼각 수렴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생명과학도 제가 총정리 한번 뭐 시간 내서 올려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길 시황은 제가 뭐 처음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벤트니까 잘 체크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 숫자 3 남겨주시면 영상 잘 봤다라는 뜻이니까 3 하나씩만 남겨주세요.